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취합된 고양시의 주요 뉴스들을 압축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뉴스 재활용 프로그램 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의 유경종 기자입니다. 이게 이번 주 나온 고양신문인데요. 약간 특별합니다. 여기 보시면 창간 31주년 특집호라고 되어 있고요. 창간 31주년을 축하해 주신, 다시 말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광고비를 내주신 분들의 명단이 이렇게 아래 쭉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신문 창간을 축하해 주시고 또 이 축하 광고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모두 무병장수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바이오 클러스터는 일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신역 KTX 역사가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 인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참전용사인 이선귀 어르신을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고양신문을 읽고 있는 대화고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 꼭지까지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양신문이 이용우 국회의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성우 기자가 만나보셨죠? 네, 저희가 창간을 기념해서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가장 좀 관심이 많은 문제인 것 같아서 이용우 의원이 또 경제 전문가고 기업이나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이번에 편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았어요. 많은 문제들을 다뤘는데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그 바이오 클러스터 문제더라고요. 예. 사실 이번 인터뷰 주제는 약간 거시적인 접근이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지역경제 관련된 얘기를 현안들을 그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파주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무슨 그런 관련이 있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와서 이거 뭐 고양시와 파주시가 하나의 사업을 두고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문제 좀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암센터와의 관련된 문제예요. 네네. 파주와 일산이 고양시가 각각 MOU를 맺었습니다. 5월달에. 암센터가 5월달에 3개를 맺었어요. 양다리를 3다리를 거쳐. 고양시랑은 2개, 파주랑은 하나. 이렇게 MOU를 맺다 보니까 바이오 클러스터를 먼저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파주한테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약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제 이용우 의원님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일산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대형 병원이 많다는 겁니다. 고양시에 대형 병원이 많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연구시설이 여기 집적되려면은 사실은 전국에 가장 제약회사가 많은 곳이 충북 오송입니다. 그쪽이 근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한계가 뭐냐? 그쪽 충청북도가 대형 병원, 종합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고양시에는 6개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시에 6개나 있다는 것은 뭐 전국 최고의 종합병원을 6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걱정하지 마라. 바이오클러스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지역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미. 암센터도 여기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단지를 만들 것이다. 그런 예측 상당히 의미 있는 거를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암센터랑도 얘기를 많이 해왔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고양시 6개 대형 병원과 같이 지금 클러스터를 어떻게 조성할지 이야기 잘 되고 있다. 얘기를 잘 끌어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신문기사 읽어보시고요. 다음으로 그 킨텍스 복합 환승센터 얼마 전에 무산됐다라는 또 뉴스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언급이 있었다고요? 이 뉴스는 사실 고양신문이 단독으로 알려드렸던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GTX 복합 환승센터 또는 그냥 일반 환승센터에 대한 공모 사업이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데 9월달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사업 어떤 아이디어를. 근데 고양시가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이 공모안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실에서 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 뭐가 되든 안을 만들어서 도전해 보겠다. 즉 시집행부가 못할 것 같으면은 네. 의원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던져주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적극적인 좀 행보네요. 예, 안 되게끔 하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되게끔 하겠다. 네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또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 정도로. 예, 의원실에서 간혹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고양 시민들이 또 관심이 많은 CJ 라이브 시티. 몇 년째 사업이 약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은 게 좀 있으세요? 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CJ 라이브 시티가 지금 사업 변경안이 통과가 돼야지 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었냐면요. 지체 상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지체 상금이 뭐냐면은 사업 지원에 대한 일종의 어떤 벌금 같은 페널티. 건데, 예. 사업이 원래 진작에 끝났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으니 CJ가 벌금을 내야 된다. 경기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조율이 아마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용우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진도가 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 근데 대신 요거를 꼭지로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했는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공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예, 이게 의원발로 나갔을 때 네. 도지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의원실의 얘기였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한 건데도 이성 기자는 와서 다 막 밝히고 예, 있네요. 이거를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전한 고양신문. 네.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는 방송 영상밸리. 이 어느 뭐 방송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래야지 이게 될 텐데. 예. 자, 어떤지. 방송 영상밸리도 이제 주요 개발 이슈 중에 네, 하나인데, 맞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또는 케이블, 종편 이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계약 의향서라고 하는 LOI 이런 것들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용우 의원님은 그 LOI나 MOU 같은 거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없다. 그렇죠. 예. 근데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네.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걸 말씀하셨어요. 고양시의 국회의원 4명 중에 2명이 과방이 늘려서 뭐죠? 과학기술 방송통신영상위원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상임위 중에 이름이 네. 가장 긴데 네네네. 이게 방송국이랑 연결된 상임위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국회의원 중에 한준호, 홍정민 의원 네네. 이 두 분이 특히 거기에다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 방송국이랑 협상하기 굉장히 좋다. 이런 문제 풀어가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졌다. 파트너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예. 파트너들이. 네, 바이오 클러스터, 그리고 또 킨텍스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부터 또 방송 영상밸리까지 고양시가 관심을 갖는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차질 없이 좀 착착 진행되는 모습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네. 한국형 뉴딜 관련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성우 기자님 나오신 김에 본인이 쓰신 기사 하나 더 좀 이야기해주고 가시죠. 예, 일반 우리 이용자들에게는 또 관심이 있을 뉴스인데요. 행신역에서 여러분들 KTX 타보셨나요? 일단 여기서 출발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고양 시민으로서는 좋긴 한데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게 좀 개선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지금 행신역에 그 KTX 전용 대합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승강장까지 걸어가려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했어야 됐는데 대합실이 생기고 에스컬레이터도 없었는데 그것도 생긴다. 예. 여행용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야 했어요. 그동안은 경의중앙선과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가서 KTX가 정차하는 플랫폼까지 갔어야 됐죠.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네. 저 뒤쪽에 있는 것이 지금 원래 있는 경의선 대합실이고요. 그렇죠. 이 앞에 더 생기는 것이 새로 생기는 대합실입니다. KTX 전용 대합실이죠. 네, 뭔가 보기에도 좀 근사해 보입니다. 빨리 완공이 돼서 행신역에서 또 불편함 없이 KTX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거는 올해 9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한 경비원 아저씨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그런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이와 아울러서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준말이라는 임계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양신문 3면 특집 기사는 아파트 고령자 비정규직의 노동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아파트 경비원 중 4명 중에 1명, 25%라는 높은 수치의 경비원들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또는 구타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단순히 몇몇 입주민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비 노동자들의 특수한 그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게 이번 기사의 내용입니다.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10명 중에 1명은 아예 부당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험한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달에 우리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을 밝힌 경비원 인권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금주의 강추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까마득히 오래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분들에게는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기억이다라고 합니다. 고양시에도 참전 용사분들이 몇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요. 그중 한 어르신을 고양신문이 이번 주에 만나보았습니다. 고양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선귀 어르신은 19살이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육군 1군단 15연대 구중대 소속으로 6.25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92세이신 이선귀 어르신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70년 전에 몸소 겪으신 참혹했던 전투에 대한 기억도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17살에 군에 입대해서 여순사건 진학군에 투입되셨고 그리고 1950년 전쟁이 터지자 파주 전선에 배치돼 북한군의 남하를 막는 방어 전투를 치르셨답니다. 그리고는 대구로 물러가서 대구 점령을 막기 위한 그 팔공산 전투,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또 치르셨고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기세등등하게 다시 북진을 하시는 등 한국전쟁의 최전선마다 그 이선귀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셨다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이선귀 어르신께서는 평양 비행장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지만 정말 천만다행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몸속에 파편을 2개나 가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300명의 중대원 중에 30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그런 처참한 전쟁을 겪으신 이선귀 어르신의 회고담은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대 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정비사로 일을 하셨고 중동 붐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일을 하러 다녀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양신문 10면에 실린 이선귀 어르신의 이야기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으셨던 한 인물의 감동적인 회고록인 동시에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70년 현대사의 생생한 연대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신문이 고양신문 창간 31주년 특집호입니다. 전국에서 2번째로 창간한 지역신문이 바로 고양신문인데요. 그동안 폐간위기 여러 번 넘기면서 여전히 종이신문 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10대들은 그 영상 그리고 SNS로 소통하는데 워낙 익숙해서 이 종이신문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배화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사회과목으로 신문으로 우리 지역 알아보기라는 수업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이 고양신문을 한번 펼쳐 읽어보더니 예상외로 종이신문도 꽤 재밌네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신문을 만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나게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학생들이 고양신문 기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을의 이야기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동네 이야기를 친근한 시선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정리하는 일은 누군가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엔딩 인사는 30살 생일을 맞는 고향신문에게 띄우는 셀프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신문 31년 동안 버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고향신문 파이팅!